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성 중년 생활을 위한 북테라피, 여중생 북테라피,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책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관리 방법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바로 짐 로허와 토니 스와츠의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5월 초에 사자마자 바로 절판이 되더라고요. 너무 적절한 때 잘 샀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절판됐지만 제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누구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성과를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쓸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 관리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라고 합니다. 짐 로우와 토니 스와츠의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에서는요. 에너지 관리를 통해서 최선의 성과를 위한 몰입 에너지를 높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짐 로우는 세계적인 수행 심리학자이며 유명 스포츠 선수들 및 유명 인사들과 함께 그들의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같이 일했던 분입니다. 토니 스와츠는 저널리스트면서 짐 로우와 같이 LGE 퍼포먼스 시스템에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말할 때 먼저는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 에너지들은 서로 공명한다. 우리는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이 언제나 우리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거나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척도는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사느냐에 있죠. 그래서 저자들은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가 성공과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며 힘차게 고동치는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에너지의 소비와 회복의 리듬을 익히라고 합니다. 완전한 몰입을 위해서는 먼저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집중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영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넘어 더 높은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삶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아침에는 가볍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눈을 뜨고 마찬가지로 저녁 때는 직장에 대한 걱정을 털어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그곳에서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에 깊이 몰입하게 될 것이다. 창의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한 업무든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든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당신은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한 몰입은 당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원칙 1. 완전한 몰입은 4가지 차원의 에너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해진다. 인간은 아주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이며 완전한 몰입은 단순히 한 가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관통해 파동치는 에너지는 신체, 감정, 정신, 영적 에너지라는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4가지 에너지 차원이 얼마나 역동적이냐는 매우 중요하며 각각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최선의 상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상호 연관된 4가지 에너지 차원을 각각 능숙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엔진 실린더 중 하나가 불발되면 엔진 전체가 털털거리듯 에너지 차원 중 어느 하나가 부실하면 저마다의 재능과 기술을 완전하게 점화시킬 수 없다. 원칙 2.
당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하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쓸데없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사실 살아가면서 에너지 수요는 점점 많아진다. 반면 나이가 먹으면서 에너지 생산 능력은 줄어만 가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에너지 탱크는 현저히 고갈된다. 4가지 차원의 에너지 관리법을 훈련하면 신체적, 정신적 노화를 현저하게 완화시킬 수 있고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감정적, 영적 능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단선적인 삶, 즉 에너지 회복 없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부서지고 망가지고 삶의 열정을 잃고 병을 얻어 일찍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의 회복 시간을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긴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에너지 탱크를 새롭게 하고 확장하는데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원칙 3. 프로 선수들의 에너지 관리법을 배워라. 스트레스는 인생의 적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스트레스는 성장의 열쇠가 된다.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평균 수준이 넘는 에너지를 소비시켜야 한다. 그러면 운동 직후에는 근육 조직이 미세하게 찢어져 근육 기능이 약화된다. 그러나 24시간이나 48시간 정도 근육이 회복하도록 시간을 주면 근육은 더 강해지고 더한 자극에도 견딜 수 있다. 이 원리는 신체적인 강인함을 기르는데 널리 적용되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차원의 근육들, 즉 연민, 인내심, 집중력, 창의력, 통합 능력과 헌신성을 키우는데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 능력이 불충분한 근육들을 체계적으로 생성하고 강화시키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어떤 형태로든 불편함을 야기하는 스트레스는 그것을 적절히 회복할 때 오히려 잠재해 있는 모든 차원의 에너지 용량을 확장시켜준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지 않는 한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원칙 4. 완전한 몰입을 위한 나만의 의식을 만들어라. 변화는 어렵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습관이 자석처럼 우리를 끌어당긴다. 긍정적인 의식이란 내면의 가치에 의해 만들어져 반복을 통해 자동화된 행위다. 여기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또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행동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의지와 규율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억지로 떠미는 것이지만 일상의 의식은 저절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의식의 힘은 궁극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고 그를 통해 비축한 에너지를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영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 있다. 긍정적인 의식은 완전한 몰입을 사용할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가장 파워풀한 수단이다. 몰입하는 삶으로의 변화. 에너지의 중요성과 의식의 의미를 아는 것과 그것을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 데 비해 에너지 용량은 부족해지는 현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차원적 에너지를 키우고 유지시킬 수 있을까? 변화는 목표, 현실, 행동,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느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된다. 변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규정하는 것이다. 습관적인 행동이나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과 맞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감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도전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면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내 에너지를 쓸 수 있을까? 우리는 현대의 비정상적인 속도에 맞춰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무엇인지 반추하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전면 배치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선택하기보다 눈앞의 위기를 무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목표 규정 단계에서 우리는 고객들이 사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정의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명료하게 설정하도록 돕는다. 내면의 가치와 결합된 확고한 비전은 변화를 위한 고옥탄가의 에너지원이 된다. 비전은 삶에서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폭풍에 맞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구실을 한다. 당신이 누구인지 먼저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변화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기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단계는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불쾌하고 불편한 현실을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우리는 일상적인 에너지 관리 방법에 따라 삶의 결과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진실과 대면하려면 먼저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실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현실의 당신과 목표하는 당신, 현재 당신의 에너지 관리법과 당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이상적인 에너지 관리법 사이의 갭을 좁히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 의식의 바탕을 둔 자기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는 유용한 것도 있고 소비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소비적인 에너지 습관으로는 하루를 근근히 때울 수는 있어도 결국 건강과 행복과 성과를 담보로 오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긍정적인 습관은 내면의 가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한 시간에 정확한 행동을 하게 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다. 달라이 라마도 이렇게 말했다. 오래도록 친숙해지게 훈련을 하면 만들어지지 못할 것은 없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와 회복의 균형은 신체적 감정적인 능력뿐 아니라 인지 능력을 최대화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짧은 순간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실제 기억력이 증가된다. 그러나 외적인 자극이 1차원적이고 만성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그냥 뇌 안에서 순환할 뿐이어서 뇌의 해마를 위축하게 한다.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두뇌 역시 쓰고 난 다음에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보와 체험에 직면했을 때 뇌는 그 정보와 체험을 재해석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휴식과 회복이 없으면 두뇌의 학습 활동은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저리 실버는 이렇게 말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두뇌 세포는 다양한 패턴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뇌 세포들 간의 네트워크에 다양한 패턴과 변화가 생긴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세포에도 새로운 패턴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설령 병으로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이미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뇌의 기능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배우면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긴장시켜서 그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듯이 컴퓨터를 새로 배운다거나 매일 새로운 단어를 몇 개씩 외우거나 하면 성과에 필요한 정신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 발췌독을 해보았는데요.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이 힘을 갖추는 데 필요한 요소는 훈련과 집중이다. 훈련과 집중을 이 책에 적용해 보면 훈련은 스트레스를 통해 에너지 총량을 높이는 것이고 집중은 건강한 파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나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죠. 식물도 칠링 스트레스를 통해서 추운 기온을 이겨내므로 더 건강하게 자라고요. 사람들도 단식을 통해서 대식세포가 건강한 세포만을 남겨놓게 해서 더 효율적인 몸으로 만듭니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도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미세하게 찢어지는 훈련 후 회복하게 함으로써 더 단단하고 큰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한 건강한 파동은 완전한 몰입을 하게 합니다. 건강한 파동은 또한 다른 건강한 파동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파동이란 무엇인가? 이 저자들은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일수록 건강한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유쾌하고 긍정적일수록 건강한 파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감사일기인 것 같습니다. 훈련과 집중을 위해 긍정적인 의식을 알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의식은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습관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재정의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긍정적인 리추얼, 긍정적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돕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재정의한 후에 긍정적인 의식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책으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중생 북테라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텔러 유엠이었습니다.